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스탁 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난티요. 오, 아난테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312원에 10%요. 27,312원에 10%. 이거 네네. 추가 매수하셨죠? 예. 매수하셔서 이거 혹시 하노이 회담 전에 사셨어요? 네. 그러고 좀 떨어져가지고 놀라셨겠다. 네. 어떤 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제 뭐 물타기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직 10%밖에 안 되니까. 네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챙겨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아난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추가 매수. 일단 의견은 둘 다 괜찮다고 본 건데 추가 매수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김길성 전문가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아난티는 당연히 어떤 기업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자체가 27,000원대면은 아마도 이슈가 최대한 부각이 됐었을 때 매수를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물타기를 네,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27,000원대라면은 최초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얼마나 높았을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워낙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린 거니까 꼭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 매수 신호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 자체가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31,000원 가격대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이 시청자님의 단가 대비해서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잘 저는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좀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시청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많이들 몰리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빠져나오셔가지고 차라리 바닥에서 이런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최근에 정책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저희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뭐 VR 관련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투자를 하실 때에는 남들이 이미 다 매수했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사지 않았을 때 먼저 좀 매수를 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두가 길어졌으니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지금 자리가 뭐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는 지지를 잘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뭐 한국의 뭐 중재론자로서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왜 한국과 미국이 뭐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런 관계 국가들이 사이가 좋아지면은 저는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달에 최근에 이제 미대주주가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 급락이 나와주기는 했었는데요. 우선 자리를 지켜줄, 기술적으로 자리를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핑크색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녹색 이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 화살표가 보이실 건데 이거는 이제 과대 낙폭,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제가 만든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동안에 가끔 안 나오는 신호니까 뭐 단기적인 파동의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평균 단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2만 원에서 한 2만 2천 원 사이.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은요. 2만 원 정도 반등 나와 주었을 때는 좀 웬만하면은 좀 현금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추세 자체가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의 추세가 나왔다가 추세가 전환이 됐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때 차라리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은 늦었으니까 우선 추가 매수 해주셔가지고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죠? 네네. 다행입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난티 먼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에어입니다. 삼성 SDS. 네, 삼성 SDS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입니다. 30%.
약간 아직 조금 슬기긴 한데 오늘 올라서 이거 오늘 사셨어요? 어제? 이 정도에 사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 예, 언제 사셨어요? 한 20일 됐습니다. 사신 지는 좀 되셨네요. 네. 기다리셔서 오늘 상승하고 있어서 더 갈 수 너무 있을까? 예. 가도 안 하고 올라가도 안 하고 내려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좀 요즘 답답했어요. 요즘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요. 반등 이후에. 삼성 SDS가 그러면 뭐더 가 있어야 되는 게인가? 차트는 좋고 그렇다고는 차트는 보면 좋아요. 좋는데 네네. 뭐 움직이지를 안 해서 그래. 다른 걸 맞아요.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요즘 반등 이후에 조금 정체 구간이라서 답답하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삼성 SDS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강호진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이 삼성 SDS라는 종목 잘 아시겠지만 이 IT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경기 둔화라든지 이 IT주 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 SDS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4년 연속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조금 지루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삼성 SDS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적어도 뭐 수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가져온 의견은 보유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 조금 답답하시다고 하신다면은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두시고 조금 더 탄력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삼성 SDS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 5G 상용화와 함께 관심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블록체인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의 이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뭐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장중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평소 대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가격대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한 3차례 정도 저항을 봤었던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해두시고 남은 비중으로 그냥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좁혀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가격대에 조금 더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은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23만 원 정도로 짧게 잡아두시고 보시길 권장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지난 고점 부근인 한 26만 원 내지 27만 원 정도까지로 중장기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언제 정도 되면 그 정도 되겠습니까? 기간이요, 기간? 기간이 네. 얼마 정도 기다리면 그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26만, 7만 원. 네, 일단은 지금 과거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4개월 정도를 걸쳐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만약에 이 고점 24만 원 부근을 상향 돌파를 한다면은 적어도 한 3, 4개월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4분기, 5분기 정도 돼야 되는 거야. 3, 4분기 초나 돼야 되는 모양이지. 네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되셨죠? 그런데 한 개만 잠깐 더 좀 해주소. 어떤 부분 때문에요? 경동 나비엔을 6만 원 주고 샀거든. 다른 종목은 이 시간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님. 다른 올라가나 분들도 내려가나 그만 해주라고. 다른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경동나비에는 다음에 한번 더 연락 주세요.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상톡 볼 텐데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013-3366-82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볼 거고요. 먼저 이상톡 보겠습니다. 요즘 이상톡에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자아자님 오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조정상님께서 올려주신 글 요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남선 알미늄 들고 계시대요. 매수가 6,180원, 비중 5%. 아침에 8%까지 올랐는데 왜 아무 말도 없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손실도 꽤 크시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선알미늄 매수가가 6,1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맞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남선알미늄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 관련돼서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봤을 때 갭 상승으로 이뤄졌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을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장 초반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지속적인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당일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게 된다면은 한 2,500원 정도로 이 장기 이평선이 좀 머물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선 알미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후보군과 관련돼서 좀 이슈를 받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늘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낮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이 금액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6,180원이라기보다 한 3,000원대가 아닌가 추정이 되거든요. 요렇게 만약에 3,180원이라고 한다면 전략 어떻게 수정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뭐 현재 상황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180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고 지금 뭐 비중 자체가 5%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계좌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뭐 정말 여유 있게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손실을 좀 감안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지난 최저점 부근인 한 2,200원까지 손절가 잡아두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00원 손절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내용. 조정상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시면 이 가격 다시 한번 체크해줘서 체크하시고 좀 올려주세요. 다음 분은 아자아자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LG화학 들고 계시다는데요. 매수가가 38만 3,000원, 3,50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현재가랑 비슷해요. 김길성 전문가님, LG화학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LG화학은 이제 LG그룹의 대표적인 이제 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ESS 시장의 발전, 이제 성장을 함께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이 ESS 관련해가지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5월 달까지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성장 속도가 둔화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좋은 레퍼런스 자체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ESS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요. 이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앞으로 ES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동사의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전기차 시장의 다시 한번 발달, 이 성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 신차 발전 속도, 이 양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이 테슬라 자체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다시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업황 개선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화학 사업 부분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학 산업 결국에는 이 경기에 경기 부분하고 동조화될 수 있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 이 무역 협상, 무역 분쟁 이제 완화 기대감도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또는 이런 자동차나 아니면 이 가전업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이 소비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LG화학, 이 경기 민감주인 이 LG화학의 주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폭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40만 원 돌파만 나와 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45만 원 약간 못 미치는 가격대인 한 4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우선은 35만 원대 이탈 시에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35만 원 가격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화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단이 열려 있는데 35만 원 손절 라인을 잡고 가자라는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LG화학까지 이상톡을 통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계속 열어놓고 기다릴게요. 013-3366-8288번 문자 주시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OCI요. OCI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3천 원에 30%예요. 13만 3천 원에 30%. 물려 계시네요. 예. 예. 어떤 한 부분? 1년 됐어요. 예? 한 1년. 1년 들고 계셨어요. 와, 그런데도 안 오르고 정말 답답한 주가 흐름인데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먼저 한 번 12만 원 올랐다가 예. 계속 그 뒤로 떨어지고 이제 최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최저점. 계속 요즘 또 떨어져가지고 길을 못 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들고 가면은 그래도 좀 벼뜰 날이 올 수 있는 건지 이거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주시죠. OCI 하나, 둘, 셋. 보유매도 이번에 갈렸는데 보유 의견 들어볼게요. 김길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OCI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매수를 해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우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가지 않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 판단 자체,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아마도 이제는 너무 지치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고민을 많이 하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으시나요? 맞으시죠? 예, 아주 매일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주식이라는 게요. 매일 차트를 보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네. 한 발짝 뒤로 물러 주셔가지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제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요.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동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상반기에는 왜 쉽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냐면 이 중국 쪽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 자체가 상반기에는 이 설비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공급적인 측면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 공급적인 측면이 이제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받쳐주면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13만 원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95,000원대 가격대라면은 우선 비중이 30%로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해 주시면서 조금은 전체적인 이 턴어라운드 자체를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에 이런 폴리실리콘이나 그런 부분은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하락은 너무 염려치는 않으셔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왕 늦은 만큼 차라리 조금은 기다리자.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저점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당장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보유해 주시고요. 우선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해 주셨던 13만 원 가격대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2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한 비중 절반 이상 정도는 매도를 해 주셔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우선은 지금 당장은 하반기까지 지켜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은 해결되셨어요? 아, 고민은 글쎄요. 안 그래도 예. 저도 10만 8천 원에 한번 팔았다가 예. 아, 손실 다시 보고 또- 나오셨었어요, 한번? 다시 또 들어갔었어요. 아. 10만 8천 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오시아이 11만 너무 6,500. 좋아하신다. 네.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지루한 종목보다는 좀 더 흐름 좋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더 많았어요. 더 많아요. 많았는데 종목 얼마나 많다고요. 저희 예, 고수의 더- 영역 혹시 코너 보고 계세요? 날마다 보고 있는데요. 수익 진짜 좋은 거 많은데. 예. 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 많았어요. 근데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오시아이도 줄이고. 조금 이제 팔아가지고 10만 네. 80원 팔아가지고 다시 삼성전기 좀 들어갔고. 아, 다른 종목도 사시고 하셨구나. 예. 네, 계속 지금 10만 11만 원만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 저희가 또 이 종목은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이 사이면은 절반 매도하고 좀 예, 예. 좋은 걸로 가자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뭐 구수의 영역 이런 데서 정말 좋은 거 많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시아이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분 만나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GS건설이요. 네, GS건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4만 어떻게 8천 되실까요? 원에 30%요. 4만 8천 원에 30% 가지고 계시고 네. 어떻게 왜 이리 안 가는지. 어이구 사시고 계속 내렸죠. 계속 내려가 못 빠져나왔어요. 아이고 못 빠져나오셨네요. 국내 주택시장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경협주랑 엮여있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GS건설 봐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GS건설 네. 하나, 둘, 셋. 매도. 이번에는 갈렸는데 매도 의견 궁금합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좀 가슴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제 매수 의견을 드려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매수 시점이 한 12월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뭐 1월 말쯤에 들어가셨나요?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수익권에 왔는데도 매도를 못 하신 거네요? 수익까지는 안 넣고, 네. 언제 가다 오고. 그냥 오래되셨고, 일단은 이게 GS건설 이 상승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 남북 경협주로 엮이게 되면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올해에 대해서는 뭐 해외 수주에 대한 부진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뭐 경협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대형주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보더라도 이 48,000원 부근에서 지난 12월 중순에 반등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지만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 진입을 하실 때에는 늘 이 고점, 지난 고점 부근을 상향 돌파를 해주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추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확실한 이 매도 손절가 부근은 지난 저점 부근인 한 38,700원 정도로 잡아두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정말 반등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을 보이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44,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44,000원 가면 팔아야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아유, 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S건설 의견 챙겨드렸습니다. 013-3366-8288번 문자 주고 계시죠?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좀 더 내려볼까요? 코롱 티슈진, 에코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CJ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요. 위닉스 이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매수가가 29,500원이면 뭐 미세먼지로 막 한참 급등하고 달릴 때 그때 사셨나 봐요. 요즘 좀 눌리고 있는데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고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김길성 전문가님, 위닉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우선 위닉스는 대표적인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거 쇼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전에는 계절성을 띄었던 제품 자체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철에도 초미세먼지 자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계절성 자체가 무시가 되고 있는 이 주요 가전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또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투자자들이 언제 매도를 해서 언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형 유통사와도 이런 계약 체결 소식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해지고는 있지만 우선 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아무리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지라도요, 우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 상단과 하단의 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이렇게 벌리고 확대를 하고 있었을 때는 우선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추세의 끝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이럴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볼린저 밴드가 타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주시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날짜로 보면은 3월 25일 날 음봉이 발생하면서 5일선 이탈이 됐었습니다. 단기적인 이격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5일선 무너졌을 때는 빠르게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시청자님께서 매수해 주셨던 29,000원대 중반 가격대는 우선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25,000원대까지는 가격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 대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요, 매수가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비중 절반 정도 매도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5,000원 가격대에서 차라리 매도했던 비중 자체를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한 29,000원대 매도하는 전략으로 조금은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24,5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한 2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손절가도 꼭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 저희가 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위닉스 먼저 체크해드렸고요. 다음 기업은 코롱 티슈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39,000원, 비중 30%. 이게 인보사 쇼크 때문에 많이 손실 중이세요. 강호진 전문가님, 티슈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상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비중을 유지를 해두시고, 만약에 이 저점 16,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축소가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보사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명칭만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반박 기사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이슈에 따라서 이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잡아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하단 잡아드립니다. 16,500원 기록해 두셨다가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좀 축소하시면서 비중 줄이시고 손실을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롱 티슈진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먼저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핫한 종목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고수의 영역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